답답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엄마한테 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후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들어서 당시 돈에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됐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12억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했더랬죠. 그러고 나서 딸아이 학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1년 뒤에 끝나면 집을 사서 나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한다고 모였는데 걔 중에 친구 한 명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려나 봐. 신시가지 쪽으로 아파트 많이 지을 거라고 그쪽 땅값 몇 년 전부터 엄청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 돼서 이 동네 아파트도 30평대 한 채 10억은 일도 아닐걸? 뭐 10억? 대박이다. 나는 3, 4억 하는 아파트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데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니고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된다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결국 집이랑 땅이 돈이 된다니까? 위치 다 따지고 집 사서 돈 잃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못 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도 당첨되면 대박이지. 연주 너 재건축해서 돈 좀 받았다며 그거 분양 한번 받아봐.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나 아는 거 없어. 그러고 나서 친구들 얘기를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그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게 된 거예요. 인생 로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기쁘던지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이 아니었으면 그때 남편이 웬일로 자기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며 2천만 원을 주더군요.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요. 남편이 도와주고 나서도 몇 천만 원이 부족했고 빚은 진저리가 나고 싫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투잡을 뛰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시 저녁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심고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는 지인이 가게 매니저를 구하는데 사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말해 뭐예요. 제가 바로 적임자였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하기 전까지는 피부관리실 일을 하고 하원 후에 밥을 챙겨주고는 지인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투잡 일을 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가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간절하게 바라고 고민하고 있다 보면 나름대로의 대안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를 또 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돈을 모았더니 신축 아파트가 제 집이 된 게 아니겠어요? 저의 피땀 눈물이 어린 새 아파트에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아무렇지 않더군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변 상권, 학권이 좋은 곳으로 제 일터에서도 가깝고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마치 그때는 제 인생의 순풍만 불 것 같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 같았기에 그 신축 아파트 때문에 남편 시댁과의 전쟁이 선포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더랬죠. 당시 신우는 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고 30이 넘어 3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와 제가 정이 깊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한다는데 너무 기뻤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그런데 신우가 어느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과 저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이 문제라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가씨, 결혼식장 예약은 했어요? 양가 상견례까지 했다는 말까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식장 일정 잡고 있어요. 아마 5개월 정도 뒤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언니 오빠 찾아왔어요.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사실 다른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댁에서 신혼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교대 근무라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민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분가하려고요. 저런, 그 생각을 못했네. 새벽이나 한밤중에 들락날락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 오빠가 저희 신혼집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 어떻게 도와줘요? 저희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까지 다 넣어서 오빠도 나도 개털이에요. 아시면서. 올케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 능력이 돼요. 제 신랑도 가게 낸다고 빚까지 내서 사정이 안 좋고 저도 이제 일 시작해서 다른 결혼 비용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니 오빠가 동생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다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뻗는 법이에요. 저희는 자식도 있고 시어머니 부양도 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못 도와드려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언니네 분양받는 아파트 제가 신혼집으로 몇 년 쓰면 안 돼요? 원래도 남편이 대학교 학비도 대주고 아끼던 여동생이었지만 저희도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재정적으로 올인을 한 상태라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신혼집 못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엄청 섭섭해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인데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잡 두껍게 하는 말이 그럼 그 새 아파트 자기가 신혼집으로 좀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첫 시작은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면서요. 원체 철없는 스타일인 건 알았지만 신우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축복하지만 신혼집은 알아서 하라고 깔끔하게 거절했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이라서 그렇게 안타까웠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아파트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가슴 밑바닥부터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신혼집 문제로 둘이서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집주인은 제가 결사반대하는데 어쩌겠어요. 신혼집에 대해 이빨도 안 들어먹히자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저는 새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과 입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 전 넉넉하게 2달간 시공하기로 했는데 제가 공사 진행 상황을 한번 보러 가야 돼서 하루는 아파트를 보러 갔더랬죠. 근데 그날 하필 남편과 신우가 같이 새 아파트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했어요. 여긴 왜 와 있어? 그것도 호까지 붙이고서.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저번에 베란다 확장한 것 때문에 체크하러 왔어. 동생이 워낙 새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왔고 내가 구경도 못 시켜줘? 당신이 이상한 말한 전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그냥 잠깐 구경시켜주고 데리고 나갈 거야. 제가 비싼 동네 아파트를 또 얹어보겠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아가씨 이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와, 진짜 당신도 어지간하다. 이 아파트에 내 돈 2천만 원 들어가 있어. 내 지분도 있다는 말이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누가 알면 2억이나 낸 줄 알겠어. 꼴랑 2천만 원 낸 거 가지고 유세야? 암튼 내 목도 있는 집이니 뭐라고 그만 말해. 신우는 새 아파트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방도 3개라서 드레스룸이랑 서재까지 만들 수 있고 화장실이 2개인 게 완벽하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요. 저한테 신혼집으로 여기 달라고 하던 그 개념 없던 얼굴도 떠오르고요. 남편은 제가 새 아파트에 대해 뭐라고 하면 자신도 중도금 2천만 원 보탰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지분을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빨리 돈 벌어서 그 돈 갚고 말아야지 했고요. 그런 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건 그로부터 입주 1달 전 이사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일어났어요. 웬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늘 욕심이 그득하고 저를 구박해 어려웠던 반면 시어머니는 가끔 푼수같이 눈치가 없긴 해도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괜찮았어요. 손주도 늘 보고 싶어 하셨고요. 사실 곧 분양받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마음속으로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결혼하면 독립할 거고 아이도 조부모님과 같이 크면 안정감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대뜸 오시더니 10가지나 넘어 보이는 반찬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행동에 누구 생일이나 잔치도 아닌데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저에게 요새 일이 많다고 하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제 건강도 걱정해 주시지 뭐예요. 싸운 반찬들을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고맙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오열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요새 아직도 일 2개씩 하고 다녀?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마른 것 같아 걱정이구나. 돈도 좋지만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렴. 어머님 말씀이라도 고마운데 이런 진수성찬을 다 해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가 더 고맙지. 니들 덕분에 내가 이 나이 먹고 신축에 살아보고 말이야. 네? 신축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언니, 오빠가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엄마랑 제가 앞으로 5년만 짧게 새 아파트 산다고요. 어디를 누가 살아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누구 맘대로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제 곧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거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지금 사는 산동네 2층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 듣고 제가 오빠한테 제안했어요. 오빠가 허락했고요. 아, 제 명의의 집을 아무 권한도 없는 오빠가 살라고 했다고요? 제가 명색이 간호사잖아요. 엄마 병간호도 할 겸 신혼도 거기서 보내려고요. 오빠랑 얘기 다 끝내서 집도 아파트로 보냈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입주 아파트로 새로 산 가구들이나 집은 간략하게 보내놨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오늘 동생이랑 엄마 부른 거야.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새 아파트에서 앞으로 5년만 짧게 산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얘기가 다 끝나서 짐까지 새 아파트로 옮겨놨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5분 만에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갈라서 자. 정리하는 게 낫겠어. 시어머니 신우이가 그 자리에 있던 말던 저는 남편에게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정리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선언에 잠시 멍해 있더니 누가 이혼을 해주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보면 제가 어떻게든 또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이혼 말도 꺼내지 말라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갈라서겠다고 강하게 나갔어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 신우, 남편까지 모두 그날 집에서 쫓아내버렸고요. 후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부터 배합하던 신우가 결혼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때를 썼을 때 제가 결사반대하는 걸 보고 어떻게든 그 집을 쓰고 싶어서 머리를 굴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으로 못 준다고 강하게 나갔을 때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의견이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신우가 시어머니를 구워 삶아서 신혼집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한 다음 시모가 몸 아프다는 말을 맞췄던 모양이에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걸을 수도 있다며 지금 사는 달동네 2층 시댁에는 더는 못 산다고요. 신우는 자기가 간호사니까 엄마 병간호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면서
같이 모시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니 자기 엄마 아프다고 하면 껌뻑 죽는 남편이 그럼 어떻게든 아내 설득해서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까지 간 거였어요. 남편의 허락 아래 신우와 시모의 짐이 입주 아파트에 옮겨졌고 짐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이었나 봐요. 계획하에 자기들 진상짓은 다 저질러 놓고 나를 잡아서 신축 아파트를 엄마 쓰겠다 하고 저한테 통보한 거였죠. 남편은 이상하게도 제가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이혼이나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근자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때 남편이 제 돈을 몰래 들고 가서 주식을 사고 쳤을 때 그때 싹을 보고 정리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다음날 저는 입주 아파트로 가서 시댁짐들을 밖에 내다버리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경비 아저씨께도 외부인 출입 못하게 부탁드렸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이나 집주인인 저를 불러달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재정적인 문제와 사고, 생활비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는 무책임한 등을 얘기했더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합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예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했네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 차례 싸움하겠다 말겠지 했나 본데 제가 진짜 소송장을 보내고 법적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이번에는 전이랑 다르다는 거 알았나 보더라고요. 시댁에다 남편 짐을 다 보내고 철두철미하게 단절했더니 남편이 집 앞에 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이 웬 말이냐며 정에 호소하더군요. 여보, 우리 같이 산 세월이 7년이야. 연애까지 한 것까지 합쳐서 총 14년이고 그런데 이렇게 뭣도 아닌 일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뭐?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남편부터 시댁이 한 통 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한 건데 우리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잖아. 법적인 것까지 들이대면서 해결할 문제야? 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진심이야. 나도 미치지 않고서 비싼 돈까지 줘가며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당신이 아파트에 대해 그렇게 집착이 심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 살라고 한 거고. 아니, 당신은 애초에 내가 그 집을 손에 넣기까지 코피 쏟아가며 최선을 다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냥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사고를 쳐도 등신같이 수습해준 나를 머저리로 본 거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고.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해. 그럼 내가 당신 이해할게. 그리고 새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만 살자. 아니, 이미 버스는 떠났어.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관대한 척해? 네가 이해하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착각 좀 그만해. 이미 정 떨어진 지가 언젠데. 저는 결혼 6년 동안 생활비 가끔 주는 것도 다 참았지만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일을 또 친 건 못 참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했지만 제가 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재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너나 네 앞길 걱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분양 아파트 중도금 2천만 원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달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과 반년 만에 걸친 이혼 소송은 제 승소로 돌아섰고 위자료 1,000만 원, 양육권, 그리고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계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놈이 자꾸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얼쩡거려서 불편했는데 후에 들어보니 다니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식품 가공 공장에 들어갔는데 교대금으로 일에 쩌들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 신혼 남편 식당도 문 닫고 하면서 방 2개짜리 원룸에서 4명이 월세살이 하는 중이라 들었어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용 뷰티샵을 크게 열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피부관리샵에서 일할 때에도 저만의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일 잘하는 후배와 동료를 만나서 제 가게를 열게 되었네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꽤 커서 손이 덜 가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바쁘게 살고 아이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이혼에 대한 상처가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전에 언젠가 어떤 친구가 너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잘하면 착한 사람이다 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해버리냐고 제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 인간관계가 별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해코지하고 등쳐먹는 사람을 어떻게 품고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저는 마더 테레사가 아닌걸요. 그건 가족관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됐고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도 제게 나쁘게 하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고 오히려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네요.